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어떤 흐름 한번 잠깐 봐가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G20보다 유익한 화이자라는 주제로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초에 가졌던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동학개미 뭐 이렇게 해가면서 자신들이 3,000포인트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막 굉장히 이게 어떤 공동체 의식 같은 거라든가 성취감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주식을 갖고 있어가면서 거의 성취감이 아니라 야 너도 나도 뭐예요? 너도 수익률이냐 나도 수익률이가 아니라 너도 물렸니 나도 물렸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아주 먼저 파는 선착순으로 경쟁적인 흐름이 나오죠. 몇 개월 지났습니까? 겨우 이제 한번 길면 10개월, 2월 달부터 따진다면 짧으면 8개월 정도인데요. 장기 투자라는 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식을 안 파는 게 아니라 팔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내가 안 당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순간 그렇게 짜져 있는 거예요, 각본이. 자, 그런데 어제 미국장에서 한 가지 저는 중요한 어떤 현상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만 순환매가 아니고요. 미국은 올려가면서 순환매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가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지금 오늘 전하는 강의를 듣고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거나 좀 이 원래 가졌던 투자에 대한 방향을 좀 잘하면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실력도 중요한데 결정적인 순간 변곡점에서 옆에 누가 있느냐거든요. 저는 한국경제TV 이 방송을 사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이 수익률 난다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을 때 손절하고 싶을 때 진짜 코로나 때 1,500대 찍고 올라갈 때 그때 옆에 있어야 돼요. 누가 말리는 사람. 어차피 지금 팔아봐야 다 온 것 같아. 뭐 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어디 가서 회복하겠냐. 이 회사 망할 주식 아니까 한번 버텨보자. 우리만 망하냐 미국도 망하지. 어차피 테러나 질병으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주식이 망한 적이 없다. 요때 버틴 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폭등했을 때 야, 이 주식 사. 이거 뭐 누가 더블 가고 100배 간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지금 경기 안 살아나고 이런데 이미 이렇게 10배 난 주식을 네가 왜 사냐. 차라리 지금 코로나 끝나고 먹는 치료제 나오면 그 다음 땅바닥에 있는 주식들은 지금은 못 올라가지만 그런 걸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마다 옆에 어떤 누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념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되어 가면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건데 투자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고. 혹시 제약주 물리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적은 좋은데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물리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제 미국장에서 이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화이자 CEO이고요. 6월 달에 이제 G7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옆에서 이분이 하는 연설을 들었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G20이 모여서 뭐 자기네들이 코로나 극복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G20이 극복시킨 게 아니라 모더나하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일단 와서 백신을 맞았고 지금 이제 먹는 치료제가 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어제 미국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업종들입니다. 항공업종 플러스 업종이 7% 올랐어요. 그리고 카지노 업종이 4.37% 올랐습니다. 레저 업종 3%, 그다음에 이제 금광, 광고, 호텔, 숙박 그래서 2.9%. 특히 항공지수하고 카지노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좀처럼 쉽게 안 움직이는 업종인데 결론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 화이자의 CEO께서 FP 뭐 07321332라는 보통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상 3상 약이고 이번 연도 10월 달에 이제 임상이 종료되고 11월 달에 이제 고위험 환자, 저위험 환자가 있고 고위험 환자가 있는데 고위험 환자가 중요한 거죠. 고위험 환자에 대한 임상이 이제 11월에 종료되는데 어제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어떤 화이자가 사실 이제 바로 뭐 거의 승인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나와가면서 화이자가 이 프로젝트명이 그냥 PF라고 제가 할게요.
어제 화이자 주가가 사실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닥 종목들부터 한번 볼게요. 나스닥 종목. 나스닥 시총 상위 100개 종목인데 부킹 홀리데이, 호텔 연결하는 익스피디아나 그 호텔 컴바인처럼, 그리고 트립닷컴도 마찬가지 호텔 매칭 서비스죠. 메르카도 리브레 이제 상거래 업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퀄컴이네요, 한국. 그렇죠? 4%. 보시면 호텔 체인지 업체들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SNS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칭 서비스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상거래 아마존이나 이베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매칭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도 좋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보시면은 이것도 있지만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라든가 NXP 세미컨덕트, 그리고 이제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주로 호텔이거나 레저가 아닌 다음에 대부분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테슬라가 올라갔죠. 테슬라가 지금 시장을 선도해서 나스닥 신고점이 연일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가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죠.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 지수예요. 나스닥 지수가 신고점을 뚫고, 이 부분이 신고점이죠. 역사적인 신고점을 뚫고 이렇게 계속 양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양봉으로 갈 수 있었던 배경의 이면에는 사실 테슬라 주가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을 견인하고, 그런데 이제 이틀 전부터는 누가 여기를 견인했느냐? 엔비디아라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플랫폼 반도체하고 퀄컴이 지금 사실 시장을 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합류가 된 게 바로 아까 보시는 먹는 화이자로 인한 종목들인데, 나스닥에는 이런 종목들이 별 영향을 사실 미치지 않습니다. 플랫폼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자, 반면에 스탠앤푸어라든가 다우존스 지수한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왜? 은행 업종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월트 디즈니라든가 이런 소위 얘기해서 이제 먹고 놀고 마시는 이런 종목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종목들도 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은 화이자 덕분에 이제 어제 웃는 기업들입니다. 방금 스탠앤푸어 500 종목에서 뽑아봤어요. 익스피디아 마찬가지죠. 그리고 파이자가 있네요. 파이자는 나스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우에도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시가총액이나 영향력이 줄어들기니까 빼버리고 다른 종목이 암젠이 대신 들어갔죠. 어제 10% 급등 나왔어요. 잠시 뒤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캐리비안 크루즈, 카니발,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이런 걸 보셔가면서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게 대한항공의 1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또 델타죠. 그리고 국제유가는 80달러 떨어졌다 다시 회복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바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대신 중소형 항공, 진에어나 이런 거는 워낙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런 거에서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보시면 리조트 비즈니스라든가 결국 카지노 비즈니스죠. 그리고 크루즈 비즈니스나 비행기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호텔 체인지. 근데 그 중심에 다 누가 이것 때문에 움직였느냐? 어제 화이자 먹는 경구용 치료제 11월 달부터 이제 허가가 떨어져서 뭐 미국 화이자 CEO 말로는 추수감사절 전후로 이제 보급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제 일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제 그대로 미국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테마이긴 한데 반도체가 안 흔들렸다는 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테슬라도 그냥 그 자리 상승 흐름이 거의 어제 보합 전후, 약보합 전후이지만 보합 전후에 머물러 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 주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올라갔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테슬라 어제 마이너스 0.64였지만 상단에 계속 머물러 있죠. 상승폭의 상단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미국장은 먹는 경구약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지만 그 부분이 기존의 반도체나 테슬라 같은 이런 주력 주도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제 주가에 상징적으로
미국장의 어떤 탄탄한 펀더멘탈 본질이 아직까지는 괜찮다. 컨디션도 괜찮지만 그런 것이 잘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머크사 같은 경우는 머크사도 맨 처음에 먼저 자기네들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한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화이자에 올라간 그런 경쟁적인 거라든가 화이자보다 좀 약효가 떨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머크는 어제 9% 급락, 10%까지 급락 나왔고 모더나는 25% 정도 빠졌다가 그나마 10% 반등 나와서 마이너스 16%로. 그래서 어제 나스닥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진 이 대표적인 종목들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복제약인 웨스트 파마슈티컬이라든가 리제네론 파마슈티컬 이렇게 이제 파마슈티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입었던 줌 비디오나 넷플릭스 그러니까 이런 뭐 이게 이제 언택 관련주라고 보는 거죠. 화상을 했던 이런 주식들은 빠질 만큼 빠졌는데 또 어제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자 알약 하나지만 머크사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었던 게 대표적인 컨택주인 카지노나 공항이나 그리고 크루즈나 즉 좁은 공간에다 몰아넣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다우에서는 월트 디즈니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였고요. 한국은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좁은 공간에다 몰아놓고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이 시간을 보내는 밀폐된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밀폐된 공간 아니지만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영화관이죠. 영화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호텔 체인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영화관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더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좀 한국에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잠깐이지만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도 먹는 코로나 이건 직접적인 수혜주겠죠. 간접적인 수혜주가 우리나라 이제 뭐 진에어나 저가항공사라든가 혹은 컨텐츠에 관련된 이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컨텐츠 관련 비즈니스에 있다면 우리나라 호텔이나 이런 것도 괜찮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먹는 치료제 화이자나 머크사를 뒤따라가면서 그런 연구를 하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총 지금 한국에는 식약청으로부터 6월 달까지 승인을 신청한 회사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청이 발표한 회사 현재 임상 신청을 2상 정도까지 임상 3상까지 온 회사도 있고요. 가장 이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지금 대웅제약이에요. 임상 3상이 있고 2개가 있고 그리고 임상 1상까지 있고 임상 2상이 있고 보통 회사들은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2상 형태로 보통 1개인데 1개나 2개. 대웅제약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단계에서 표적 항암제라든가 면역 체계 강화성이 있는 회사들이 아니면 고혈압 같은 거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주가도 땅바닥에 있잖아요.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느냐?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체계 접근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면역성을 활성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가면서 활성화와 차단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증산하지보다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면역 체계에 대한 부분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제약이라든가 우리나라 총 14개가 지금 식약청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한 해가 가기 전에 국내도 한국형 먹는용 코로나 치료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주식은 꼭 성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상 3상 신약까지 안 가도 되죠. 가능성만 갖고 미리 움직이는 게 주식이잖아요. 다음 주에 일단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14개 종목에 대해서 리스트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따가 이제 끝나고 공방할 때 자세하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